100년을 살아도 치매에 걸려 멍하니 있는 것과 50년을 행복하게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진정한 삶일까요? 이것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32년 동안 암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봐온 의사의 질문입니다. 그가 깨달은 놀라운 진실은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당신의 구강 건강을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2025년부터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4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은 아직 치매를 포함한 모든 병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을 모르면 근본 치료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의사는 지난 30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발견한 것이 바로 만성염증이 모든 병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성염증은 어디서 올까요? 놀랍게도 그 출발점은 우리의 입안에 있습니다. 우리 입안에는 약 500개의 균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함께 공존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균의 균형이 깨지고 잇몸에 다양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구강질환에 그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뇌는 혈액-뇌 장벽이라는 특별한 막으로 보호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주사나 약물이 직접 뇌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입안에 염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염증의 원인균이 코를 통해 직접 내막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날부터 구강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온 이유입니다.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로 자주 입을 헹구는 것입니다. 왜 물일까요? 화학약품이 섞인 양치액을 사용하면 좋은 균까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균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강해서 약에 잘 죽지 않지만 좋은 균들은 상대적으로 약해서 화학약품에 의해 쉽게 제거됩니다. 따라서 순수한 물로 자주 입을 헹구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때 위에서 나오는 산이 역류되어 식도하부 관략근의 기능이 약해지고 입이 말라지게 됩니다. 특히 산역류가 심한 사람들은 혀 바닥까지 하얗게 부식되는 현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을 자주 마시면 입의 산도를 낮추고 건강한 균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약용 구강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일상적으로는 물을 이용한 헹굼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만약 당신이 치매 위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의학계에서 알려진 아포이사라는 유전자는 치매 위험도를 높이는 인자입니다. 반대로 아포이2는 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아포이4가 많거나 아포이2가 적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유전적 위험도를 가진 사람도 생활 습관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리건 대학의 유명한 치매 연구자가 10년 전 혈액 검사에서 나쁜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그는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고 나머지는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냈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전적 소인이 있어도 의지와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의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쁜 유전자를 가졌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나는 이것을 이겨내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 좋다는 생활 습관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엄청난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놀라운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조사 결과 음악가들, 특히 악기를 하는 사람들이 치매에 가장 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음악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악기 연주나 노래 부르기의 신체적, 정신적 영향 때문입니다. 노래를 할 때 목부터 폐에 이르는 근육들이 활발하게 운동합니다. 이는 산소 흡수를 증가시키고 우리 몸 전체 세포와 기관의 기능을 왕성하게 합니다. 또한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과정은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 결과 엔돌핀과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적게 분비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노래 부르기가 미주신경을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뇌의 중추신경 중 10번째인 미주신경이 자극되면 위장 기능이 조절되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따라서 노래를 즐기는 사람들은 신체적으로는 산소 공급이 증가하고 정신적으로는 행복감을 유지하며 소화 기능까지 개선되는 다중의 이점을 얻습니다. 노래 속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음악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적 관계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고, 특히 노년에 혼자가 된 사람들이 외로움 속에서 치매에 빠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외로운 사람,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 혼자서만 사는 사람들이 모든 병에 잘 걸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치매 위험군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취미에 맞는 동호회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모든 질병의 기본은 활성산소 문제입니다. 활성산소는 불안정한 산소 분자로 우리 유전자를 변화시키고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가장 흔한 식품은 블루베리와 레드베리 같은 베리류입니다. 이들 과일에는 수소가 풍부해서 수소가 불안정한 산소와 결합하여 물을 만들어 활성산소를 중화합니다. 하지만 효과를 보려면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합니다. 100개 이상을 섭취해야 한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입니다. 다행히 현대 제약 회사들이 이를 농축하여 알약이나 주스 형태로 만들어내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제품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뇌 건강에 좋은 다른 식품들로는 러시,
호두, 시나몬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유와 같은 식물성 오일, 생선을 주로 한 단백질 음식들이 모두 건강에 좋습니다. 비타민 B3는 특히 뇌세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약 50가지의 비타민은 신체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을 일일이 따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모든 성분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을 하루에 1개 정도 복용하면 일반적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편식하는 사람들의 경우 혈액 검사를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파악한 후 추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원칙은 우리 몸이 모든 것에 균형이 맞아야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한 가지만 많이 먹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수면의 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수면입니다. 뇌세포가 활발하게 일한 후에는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가 생깁니다. 이 찌꺼기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쌓이게 되는데 제때 제거되지 않으면 신경퇴화로 이어집니다. 잠을 못 자면 세포가 계속 기능하므로 세포 간격이 좁아져서 이 찌꺼기가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잠을 잘 자면 세포가 쪼그라들어 간격이 넓어져 찌꺼기 제거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수면제의 위험성입니다. 현재 개발된 대부분의 수면제는 깊은 수면 상태에 제대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거의 모든 현대 수면제가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효과만 제공하면서 신체의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대신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녁을 가볍게 먹고 1시간 정도 산책이나 운동을 하면 신체가 휴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후 42도에서 43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약 5분간 몸을 담그면 체온이 상승하고 이후 저하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 신체 온도를 단 1도만 높여도 면역 세포가 대폭 증가합니다. 따뜻한 물은 혈류를 증가시키고 면역 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는 멜라토닌입니다. 이 호르몬은 뇌에서 분비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장이 튼튼하지 않으면 멜라토닌을 제대로 생성하지 못합니다. 또한 멜라토닌은 햇빛, 불빛,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숙면을 위해서는 캄캄하고 조용한 환경이 필수입니다. 불행하게도 현대인 대부분은 핸드폰을 옆에 두고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잠을 자려고 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6시간을 깊이 자면 충분하며 나이가 들면서 23시간마다 깨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때 수분이 손실됨으로 일어나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제 심리적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의사가 암 환자들과 치매 환자들을 다루면서 발견한 것이 의학적 치료만큼이나 심리적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암이나 치매 같은 불치병을 다룰 때는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기적적인 현상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죽으려고 해도 안 죽는 경우들, 치료를 하지 않으면 금방 죽을 것 같지만 수년을 더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판단으로 성급하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병자를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인내심과 애정으로 환자를 대해야만 조금씩 좋아지거나 최소한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욕지거리는 절대 금지입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를 극도로 악화시킵니다. 반대로 사랑으로 대하고 희망을 전하는 것이 치유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32년 동안 암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봐온 의사는 말합니다. 모든 환자가 죽음 앞에서 똑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어떤 환자들은 죽음을 용감하게 맞이합니다. 과학대학 3학년 학생이 치료를 받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친구는 죽기 직전까지도 얼굴에 항상 웃음이 있었습니다. 부자인 부모님이 아들이 하고 싶어 하던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병원을 세웠고 그 친구는 죽기 전까지 그곳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어떤 암 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더 이상 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싶지 않다고요. 그리고 배장 좋게 치료를 거부하고 수년을 더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의사는 그들의 담대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죽음에 대한 성숙한 이해입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히 살 수 없고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죽음을 필연적인 것으로 그 이유를 새로운 세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해 어렵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반면 한국 문화에서는 개인적 감정으로 인해 극도의 통곡과 슬픔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움직임으로 미국에서는 생전 장례식 운동이 활발합니다. 죽은 후에 장례식을 하는 대신 죽기 전에 잔치를 열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모아 하루 종일 함께 즐기고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고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 달 뒤에 세상을 떠나더라도 가족들은 그냥 화장을 해서 끝냅니다. 의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100년 이상 살아도 치매에 걸려 멍하니 있는 것은 의미 없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걸을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단순한 일상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환자들을 보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의 짧은 삶이라도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충실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평소에 오늘이 마지막처럼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충실하게, 보람있게, 그리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건강과 행복의 비결입니다.